난 열심히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 먼저 갔어.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는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고.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라.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늙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을 천천히 늙게 해드릴 귀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국민 약사, 여러분의 시민 약사 이지양 약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 네, 이게 제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국민 약사는 너무 흔한 호칭 같고 시민 약사 어때요? 시민 약사.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별로예요? 네. 아니, 나는 원래 마당 약사에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럼 마당 약사로 합시다. 마당 약사에 익숙해져서 오라버니가 왜 갑자기 마당 약사라고 안 하지? 마당을 떠났다 보니 그래도 좀 마당에서 근처에서 살아야죠. 마당이 확장된 거죠. 이제 드디어 오라버니의 마당이 넓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우리 이재양 약사님은 상당히 맑으시거든요. 근데 표정도 맑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맑고 마음도 맑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동의하시죠? 네네. 제대로 보시. 그러면 이지양 약사가 보는 김재호는 어떨까도 궁금한데. 저랑 결이 비슷한. 네. 네. 뇌구조도 비슷하고 삶의 패턴도 비슷하고 오라버니가 쓴 책들을 제가 다 네. 읽었잖아요. 감사해요. 마음 결이 있잖아요.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게 저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럼 우리 MBTI가 비슷할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I예요. 저는 E로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S예요. S가 뭐죠? 현실적이죠. 저는 약간 좀 4차원적인 면이 있으시죠. 그런 어떤 에고적인 측면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아까 오라버니가 표현한 막다는 우리 스스로 네, 맞아요. 자존감 스스로 정화시키려고 하고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나름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네. 하고 나 한 몸 바쳐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바치기까지는 조금 그냥 제가 가진 범주 안에서. 네, 맞아요. 네. 사람들에게 좀 좋은 에너지를 주고 맞아요. 싶다. 근데 네, 나도 네.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요. 민폐 절대 끼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이제 삶의 방식은 많이 달라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긴 맞아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퇴사를 하고 보니까 조직 안에서 내가 정말 편안히 잘 살고 있었구나. 근데 어떤 규칙대로 루틴대로 사는 삶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다 보니 왠지 내가 빨리 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절대 안 늙었는데요. 그래요? 더 제 눈에는 더 좋아 보여요.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편안해 보인다, 얼굴이 좋아졌다. 네. 사실 우리의 관심이 좀 천천히 늙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잖아요. 120세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존에 있어서 결국 산다는 거는 생존이잖아요. 네. 살아남는 거잖아요. 어차피 100년, 120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때는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생존 전략과 지금의 생존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생존 전략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배운 생존 전략이라 그렇죠. 그분들이 살았던 50대, 그분들이 살았던 60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많이 이제 배울 건 배우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또 이 시대에 맞춰서 진화해야 된다. 우리는 원칙은 지키되 끊임없이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부모님들의 지혜는 받아들이지만 또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부모님보다는 내가 좀 나아지고 나보다는 내 아이들이 좀 나아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요. 요즘에 와서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20대 자녀들은 우리가 살던 20대랑은 다른 세상을 그럼요. 살고 있어서 우리가 살던 20대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강요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살던 50대, 60대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고. 그거는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네요. 요즘 저는 환자분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라.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전략과 전술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늙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방법은 이제 속도를 늦추는 것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새 저속노화라는 말이 네. 아주 핫한 키워드로 등장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노화는 저는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오히려. 네. 인생의 꽃은 노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노년에 활짝 핀다. 그리고 실제로 그 100세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 네네네.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할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60에서 80대? 그 사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아, 네.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 때 저희 아침마당 출연하신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의하고 생방송 직전에 제가 뒤에 혼자 대기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솔직히 비결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난 열심히 안 살았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산 사람들은 먼저 갔어. 맞아요. 나는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일만 했어.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남성이었잖아요. 그 시절에 남성이어서 집안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저는 공부하고 네. 가르치고 집에서 책 보시고. 그냥 루틴하게 음식도 사료처럼 드셨던데 똑같은 거 계속 네네. 드시고 똑같은 시간에 수영하시고 근데 자신의 루틴은 지키시되 에너지를 무척 아꼈고 그리고 자유로웠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자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육체를 전략과 전술을 잘 짠 거.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한테 되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천히 늙는다는 개념이 가능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늙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노화죠. 아, 그게. 네, 사실은 저속노화나 고속노화는 대중들에게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세포가 생명을 다하면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세포의 주기. 근데 세포에는 주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는 그걸 세포의 주기라고 하는데 돌고 돌아요. 네, 계속. 그래서 사실 이 몸이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은 아니거든요. 아,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 뭔가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새로운 세포는 재생이 됐을 텐데 뭐 뼈는 좀 오래 걸리고 점막 같은 세포 있잖아요. 이런 데는 좀 빨리 걸리고 이게 세포의 그러네. 주기가 다른데 저속노화, 과속노화라는 말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만 계속 밟는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살면 계속 엑셀을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세포들이 왜 이렇게 주기가 빨라지냐. 세포가 빨라질 때는 우리가 엑셀을 밟듯이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건데 그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저는 우리의 에너지 상태, 즉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엑셀을 밟으면서 네. 빨리 갈 네.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감신경은 엑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인데 열심히 산다는 거는 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엑셀을 빨리 밟는 거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신호를 받고 세포가 급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포들은 나라는 자아가 생명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포도당이 필요해. 그러면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호랑이가 나를 막 쫓아와. 그러면 막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세포들은 막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만들어내. 이러다 보면 자동차 엑셀을 너무 오래 밟다 보면 자동차 멈추듯이
세포들도 세포 주기 빨라지다 보면 세포 끝에 텔로미어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그게 있어야 DNA가 계속 복제가 되는데 그게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과속노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은 쉽게 말하면 뭐 8시간 정도 일한다. 네. 그리고 7, 8시간 정도 잠을 잔다. 네. 2, 3시간 정도 먹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뭐 2, 3시간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뭐 2, 3시간을 자신을 돌아본다. 이런 분포가 돼야 오라버니의 되는데. 삶을 지금 말하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12시간 일해버리고 그렇죠. 잠은 막 5시간 자버리고 네. 하면 세포가 바빠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바빠지고요. 그거를 이제 아까 김영석 교수님은 루틴 이렇게 네네. 표현했지만 저는 좀 다른 표현으로 리듬. 아. 결국에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리듬을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왈츠 같은 그런 리듬이어야 되는데 리듬을 잃어버리는 순간 질병이 와요. 아.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도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잃어버리면 천식이라든가 기침이 오는 거고 여기 심장에 리듬을 잃어버리면 부정맥이 오는 거고. 그 리듬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를 다니고 아침마당을 할 때는 네. 뭐 비록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긴 했지만 정해진 삶을 살았단 그쵸. 말이에요. 아침 방송하고 회의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다녀와서 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정해진 루틴대로 살아서 정말 정박자의 삶을 맞아요.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로워지니까 변주곡이 막 계속 맞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할지, 다음 달에 무슨 일을 할지 예측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네. 모르니까 이게 리듬이 빨라지면 내 몸이 그 리듬을 못 따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라버니는 금방 새로운 리듬을 찾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미래는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불투명하죠. 미래는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없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환상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추측할 뿐이지 우리는 반복되는 현재를 살고 그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참 궁금하다라는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예측 불가능해서 너무 두려워. 이게 이제 또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두려우면 방어해야 되니까 막 빨라지잖아요. 네. 준비해야 돼. 그렇죠. 돈 벌어놔야 돼. 오라버니를 맨날 아침마당에서만 봤는데 유튜브에서 본다고 했을 때 유튜브 좀 더 잘해드려야 되나 어쩌면 이렇게 막 좀 걱정을 하는 시선이었으면 발걸음이 안 가벼웠겠죠. 괜히 내가 나가서 될까? 뭐 이렇게 괜히 생각. 오라버니 하는데 조회수 좀 올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오라버니랑 사석에서 만나는 것 같아. 너무 기뻐. 즐거워. 야,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오라버니가 이게 나가자마자 나를 먼저 불렀다니. 네. 영광이다. 이런 호기심이 가득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다면 세포 주기가 절대 빨라질 수가 없죠. 사실 저는 지금 방송을 하거나 뭐 일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그죠. 약사 동생님과 네. 함께 만나서 차 한잔하는 네. 느낌으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오라버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설레이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네요. 리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내가 어떤 박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와 네. 동시에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두렵고 설렘보다는 기쁜 호기심, 염려와 걱정보다는 뭔가 희망찬 기대. 맞아. 어차피 똑같은 건데 내가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훈련이더라고요. 하루아침엔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아까 부모님 세대한테 네네.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걱정 유전자가 많아요. 왜냐면 일제치하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달렸고 어려운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을 겪었고 우리 선배님들은 산업화를 겪고 IMF를 맞아요. 겪으면서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우수한 유전자이긴 하지만 정말 열악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지금 K한력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렸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걱정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 유전자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브레이크를 딱 걸고
no problem.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의 선조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적어도 그 걱정 유전자를 우리 후세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걱정 유전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어. 같아요. 걱정을 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불안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렇죠. 만든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물려받은 어떤 감정 센서들 있잖아요. 뭐 두려움, 호기심, 뭐 불안, 말씀하신 걱정 이런 것들이 생존에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칠 때 문제가 네, 된다.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니까 좋아 하면서 호기심만 가득하고 대본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건 그렇죠. 뭐예요?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텐션 그런 거는 자기를 성장시키지만 지나치게 걱정에 자기를 가둔다면 오히려 이 세포 주기를 빨리 한다는 거죠. 사실 내가 살아가는 리듬도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 걱정을 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공도 그렇잖아요. 또 동그랗게 그리려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맞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마음 공부한다, 영성 수련을 한다, 뭐 또는 종교 생활을 한다 하면 보통 다 이렇게 동그란 것을 이렇게 이미지화 하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 자궁의 모습, 지구의 모습, 이 원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면의 힘, 세상의 힘이 이렇게 균형을 잡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저는 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해서 정상노화. 그러니까 이게 정상노화가 뭐냐면 원래 내 세포가 타고난 운명, 세포가 타고나면서 이 생애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생애 그렇죠. 주기. 그거를 그냥 다 누리고 가는 거예요. 천수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저속노화, 과속노화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말씀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 먹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적인 거, 화학적인 거잖아요.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30년 이상 상담을 하면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왜 저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아프고 저 사람은 아플만 한데도 저렇게 밝게 빛나는가? 이런 거 진짜 많이 연구했거든요. 인간이 4가지를 먹더라고요. 산소. 공기? 예,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도 먹는 거죠. 네. 물.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3번째가 저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3가지가 다 있어도 없으면 죽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또 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 사랑. 그러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들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아프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사람도 아프고 그러네. 네, 그래서 정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절대 못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가족의 사랑, 뭐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값. 디폴트 값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본이죠. 물 너무 중요하고 산소 너무 중요하고 음식 너무 중요하듯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받고 나는 이거 주고받고도 환상이라고 봐요. 사랑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햇살하고 똑같아서 햇살을 가둘 수 있나요? 안 되죠. 햇살은 다 퍼져나가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퍼져나가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려고도 하지 말고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거 좋은 얘기다. 근데 막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다 못나고 사랑 안 준다고 또 상처받고 막 이렇게 징징대고 사랑 달라고 막 구걸하고 많은 형태의 그 사랑 때문에 병 엄청 나잖아요. 버림받아서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뭐 징징댈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나를 버리진 않잖아요. 이게 사랑이 향기 같은 거네요. 저는 그럼 내게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건 가둘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옆 사람이 눈치챌 수밖에 없는 거고. 향기라는 표현보다 저는 그냥 에너지.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선한 있는 에너지. 그냥 그 기운 있잖아요. 에너지. 딱 보면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근데 이 사랑이 결국에는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세포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기 삶을 살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잘 먹어야 되고 물도 잘 먹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하고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의 내게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또는 너무 무엇이 과한가. 또 자기 사랑이 너무 과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만이 되잖아요. 네네. 물을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다고. 네, 뭐든지 적당해야 네, 되는 거니까. 산소도 너무 많이 들어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결핍되었고 어떤 것이 과잉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조언을 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고 음식 중에 하나가 약. 그 약을 또 나누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당 약사 이재영 약사님과 노화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속노화다, 저속노화다를 떠나서 정상노화, 네. 내게 주어진 천수를 누리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맞아요.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쁜 삶을 사는 것보다 주어진 일상의 삶을 천천히 내 속도에 맞게 맞아요. 살아라. 그러면서 확장시키면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의 리듬을 느껴라.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 미래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반응해라.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제 주 고객층이 50대, 60대, 70대 그렇잖아요. 네네. 세상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약사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정도면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약사도 전문가인데 아니, 왜 그래도 그러세요? 의사, 한의사 네. 막 좀 더 이렇게 치료의 영역으로. 그렇죠. 그런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상담을 할 때는 진짜 절박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되게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려움이 가득해요. 아이고. 이 삶에 대한 그 호기심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부터 교정을 해드리죠. 삶하고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다. 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정의내래요. 그랬을 때는 그냥 삶에 집중하자. 언제 올지도 모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오직 이 하루를 달콤하게 음미하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역시 훈련이죠. 훈련.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오히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그것이 더 가속노화를 앞당기는 거죠. 결국 정상 노화의 속도를 맞추려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굉장히 얘기인데 중요해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주고 2-3시간 먹어주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2시간 일하고 잠은 줄이고 하다 보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정작 10분도 못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떠밀려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고. 지금 내 마음이 분주한지 슬픈지 우울한지 기쁜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아. 이 일을 내가 여기에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가? 내 쓸모가 이거 잘 모르는 게다가 거죠. 앞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50대, 60대가 애매하게 바빠요. 자녀들 여전히 돌봐줘야 되고 사실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병원 모시고 다녀야 되고 집에 가서 위로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배우자도 여전히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나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네요. 맞아요. 근데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시선이죠. 관점. 그러면 내 마음을 수련한다는 개념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는 내 마음을 정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진해라. 이 말은 우리는 결국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모든 것들이 경험이다. 경험. 음.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건데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약사 너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 이렇게, 정자. 예, 네. 예. 아, 뭐 지가 제일 바쁘면서 이런 말 할 때도 있는데 깨어있으면서 일정을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게 달라요. 이 약사님 바쁜 건 뭐 저도 이제 아침마당에서 자주 뵙잖아요. 그럼 일정 바쁘고 뭐 오늘도 뭐 녹화 스케줄 바빠서 뭐 조정하시고. 근데 약사님은 바쁜데 지쳐 보이진 않아요. 저녁엔 지쳐요. 아, 그래요? 아니야. 지쳐 보이진 않아요. 항상 이게 맑은 기운이 늘 넘쳐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그 이동 시간이라든가 매 순간 제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오라버니랑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편안한가? 습관이 되면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나?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 나를 살펴보는 나의 시간. 감정을 관찰하고. 네. 그래서 뭐 꼭 시간 내서 명상을 한다던가 호흡을 한다던가 이러지 않더라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서 이 불편한 느낌이 어디서 오지? 빨리빨리 이렇게 왜 집을 매일 청소하다 보면 청소 시간 짧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계속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의 삶과 제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 인간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삶과 일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네. 오라버니처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 시간 갖고 이런 거 좋아하고 저녁에는 거의 일정을 안 잡아요. 아니, 저도 아침형 인간인 줄 알고 평생 회사 다니면서 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래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져요. 그리고 그리고 책임감이었구나. 저녁과 밤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라버니는 이제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아내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 아니, 새벽에 안 깨네? 당신 그냥 의지로 이악 물고 일어났던 거구나 라고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 가장의 힘.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저도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마음에도 신호등이 있다. 내 마음이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맞아. 파란불인지 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약사님도 이동하는 시간엔 주로 내 안의 모습 그리고 이런 대화하는 가운데도 내 감정을 관찰한다 하셨는데 내 마음에 깨어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자분들에게 눈을 감으면 내 안의 세상이 있고 눈을 뜨면 내 밖의 세상이 있는데 네. 세상은 두 군데의 축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의 세상이다. 내 안의 세상이 평화롭고 따뜻해야 밖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투사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투사라고. 그리고 사실 친절은 내 안에 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편안해야 친절도 나와요. 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화병이 났는데 이게 다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과연 그럴까요? 반드시 그 이유만 있을까요?의 개념인 물론 거죠.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에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요즘 아이들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불관계였긴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내 안에 네. 이미 쌓아놓은 화가 있는데 남편이 그걸 건드리지 않았을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자주 건드렸을 뿐이지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요. 물론 나쁜 남편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 이렇게 일반화되어 나쁜 아내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많이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예, 그 얘기만 듣고도 어쩌면 남편이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였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남편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눈물 많이 흘리시는 분들 많아요. 결국 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어렸을 때 아주 무서운 아빠에게 가부장적인 아빠에게 폭력을 경험했다면 남편이 목소리만 크게 내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자아가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남편은 도대체
부인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그냥 목소리가 컸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평생 품고 있던 나만의 열등감의 영역을 네. 남편이나 아내가 건드렸다. 그럴 수 그러면 또 내가 폭발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100% 자기 책임이라고 저는 아, 생각하거든요. 네. 오라버니가 말한 신호등이니까 내 안에 켜진 신호등인데 그러면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내 몫이고 불편하면은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이시키지 않고 나 불편해 이렇게 정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약간 선을 긋고 서로 경계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부부라고 하지만 각자의 세계가 있으니까 나 존중받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이거 지금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또 환자분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음식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음식만 체하는 게 아니다. 감정도 체한다. 근데 음식은 소화제라도 먹지. 어린 시절에 존중받지 못해서 생긴 감정의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다음 생에까지 가요. 감정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정을 풀어주는 연습을 제가 굉장히 제 고객들에게 엄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났던 몸들이, 세포들이 건강한 신호를 받으면서 깨어나요. 염증도 사라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드시던 분들도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고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도 잠을 자기 시작하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시달리시던 분들이 염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내가 소화시키는 네.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감정에 침입하는 자극에 반응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그게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몸하고 마음은 사실 하나잖아요. 네. 내가 마음은 난데 몸은 딴 사람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자아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뇌도 있고 저는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하거든요. 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 세 영역을 다 잘 관리를 해야 건강이라는 선물을 받지 몸만 막 계속 들여다보고 마음만 계속 들여다보는 거. 예를 들어서 제 고객분들 중에 스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으시고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고 그래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네. 직업적으로. 성직자들은. 네, 그런데도 아프세요. 그러니까 마음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건강할 수 없는 거고. 그러네. 운동선수들, 제 고객들 중에 운동선수 되게 많아요. 왜 요가 안 선생님도 되겠어요? 많고. 근데 그런 분들도 아파요. 몸만 들여다본다고 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 고객 중에 영양사는 없을까요? 왜 있으시겠죠. 있죠. 영양사 선생님들. 밥만 잘 챙겨 먹는다고 그것도 되는 아니에요. 건 아니네. 그럼 제 고객들 중에 교수님은 없을까요?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균형이 깨졌는가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균형 잡힌 삶. 네, 맞아요. 근데 그동안 그 균형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렇죠. 결핍된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내 몸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지식 건강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유입되는 음식물을 들여다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그동안 마음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왔다. 너무 소홀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 결핍된 부분을 얼른 채워서 또 다른 균형을 맞아요. 맞추기 위해 쓰자. 그러기 위해선 너무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너무 분주하게 몸만 챙기지 말고 너무 먹는 거에만 연연해 하지 말자. 역시 오라버니 네.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아니요. 정리해줘. 네, 마음 신호등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 시동을 푸릇푸릇하게 만들자. 맞아요. 네, 그럼 이 세상이 뭐 더할 나위 없는 푸른 세상이 되겠네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육신의 노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100살, 120살까지 가져가야 될 것은 눈빛이라고 봐요. 눈빛. 네네. 이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지니고 있다면 100살, 120살이어도 청년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약사님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해 보이네요. 네. 지치지 않는 영혼, 바빠도 분주하지만 지치지 않는 즐겁고 맑은 영혼 우리 이재양 작사님. 그렇게 저를 너무 추앙하시면 안 돼요. 저녁에 지쳐 쓰러진다니까요. 장충이에요, 장충이. 근데 진짜 분명한 우리 삶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사실 가속노화 우리가 방지해야 될 거고요. 저속노화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정상노화, 맞아요, 우리 정상노화. 세포에게 주어진 하늘이 내린 우리 천수를 누리는 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를 들여다봐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진이 과열되는 것처럼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오히려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 직구로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마그네슘 먹어도 지난다고 막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울 땐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어려운 거 힘들고 해결 안 되는 것만 무슨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아니요,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는 건강하신지요? 오늘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약사, 시민약사, 마당약사 이지양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 봬도 표정도 맑고 쉽게 말해서 혈색이 좋아 보이세요.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이게 딱히 대단한 방송국 분장을 안 하셨는데도 네, 혈색이 똥손으로 좋아 하고 보이세요. 왔어요. 아유, 훌륭해요, 훌륭해.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색이 좋다, 네. 혈색이 좋다. 그 혈색이 결국 피의 맞아요. 영향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얼굴 표정도 쉽게 말해서 피가 관여하는 영역이네요. 당연하죠. 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사는데 이 혈액 속으로 운반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산소예요. 피가 운반하는 것 예, 중에 산소를 들여 마신다고 해서 네네. 세포 속으로 산소가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택배를 내가 붙인다고 해서 택배 차가 없으면 집 앞까지 택배 못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택배 차도 있어야 되고 택배 기사님도 있어야 되고 도로 상황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가면 산다 하시잖아요. 그 난치성 질환 있는 분들이 요양한다 하시면서 이제 공기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좋은 산소를 들여 마시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곳에 가셔도 내 몸에서 그 산소를 세포까지 운반하는 적혈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택배 차량도 중요하고 택배 기사님도 중요하고 도로도 있어야 네. 하고 또한 그 택배 물품을 분류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 네, 것처럼 맞아요. 우리 몸이 있어야 되고 혈관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된다. 산소를 내가 코로 입으로 들이마신다고 내 몸에 저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제가 이거를 왜 공부하기 시작을 했냐면 처음에 약사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약사님 혈액순환제 좀 주세요. 저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약 광고에서도 혈액순환 많이 가고 혈액순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혈액순환제를 공부해서 막 드렸더니 이분들이 엔진이 과열되는 것처럼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오히려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제가 필요한 분들이 드셔야 하는데 네. 정상 혈액순환을 하고 있는 분들도 혈액순환제를 아니요, 드시다 저는 보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상 혈액순환이 뭔 거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된 거예요. 혈액순환의 중요성을 알게 된 아니요, 좀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순환이 뭐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 몸은 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몸의 기본적인 네, 구조가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지구 두 바퀴 반, 이제 뭐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다 합쳐서 그게 지구 두 바퀴 반. 네, 어마어마한 그 혈관들을 싹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건 혈액순환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는데 사실 순환이 안 되면 괴사되잖아요. 네. 세포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문제는 혈액의 양이 부족하구나. 혈액의 양이 부족해. 왜? 혈액은 물이잖아요. 액상이잖아요. 네. 물은 어때요? 속성이 흐를 수밖에 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을 막 시키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혈액량이 많으면 그냥 흐른다는 거예요. 하긴 흐르긴 흘러요. 네. 근데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렇죠. 거와 콸콸콸콸 네. 흐르는 거의 차이인데 네. 우리가 졸졸졸졸 흐르는 혈액이 많지 않은데도 자꾸 흐르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렇죠. 본질을 놓쳤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혈액이 충분하면 손끝 발끝까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순환이 안 됐냐라고 봤더니 혈액이 부족합니다. 이 여름철 계곡을 떠올리면 간단하네요. 맞아요. 가문 시기에는 물이 졸졸졸 흐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의 속도도 처지는데 네. 비 한 번 오고 나서 콸콸콸콸 흐르면 물의 속도도 빨라지는 것처럼. 혈액 양 자체가 부족한데 혈액 순환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하긴 계곡에서도 물의 양이 부족하면 이쪽 바위까지 물이 안 안 닿잖아요. 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콸콸콸 하면 이쪽 바위 다 걸쳐서 가는 것처럼. 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몸은 생존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전략과 전술을 시시각각 써요. 근데 혈액이 있어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사는데 세포들은 다 혈액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세포에게 먼저 혈액이 가겠죠. 우리가 세금이 별로 없어. 나라에 재정이 별로 없어. 그럼 나라를 지키는 쪽에 세금을 먼저 쓰고 그렇죠. 좀 복지라든가 좀 견딜만 한 데는 이 세금을 좀 줄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하듯이 내 몸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몸을 생존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워졌다는 거는 아,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손발로 혈액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손발이 차가우니까 뭐 약을 먹어야겠다 이거보다는 아, 내 몸이 왜 이런 생존 전략을 쓰지? 혈액이 부족하구나. 지금 손까지는 혈액을 보낼 수가 없는 네, 상황이구나. 손이 좀 차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지금 결정적으로 피가 필요한 곳에 보내야 네. 되기 때문에 손끝까지는 피가 못 가는구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약사님, 다리에 쥐가 나요. 쥐가 나요. 마그네슘 아이고, 먹으면 어떡해. 돼요? 뭐 이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자다가 쥐 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중년 이후엔 다 날 거예요. 그래요. 중년 이후에는 혈액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다 알아서 직구로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마그네슘 먹어도 쥐난다고 막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울 땐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어려운 거 아프고 그냥 힘들고 해결 안 되는 것만 그래서 아니 왜 마그네슘을 전 국민이 그렇게 다 먹는데도 그러네. 쥐는 여전히 밤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몸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근육이 없어서 혈액이 없어서 이 나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만 우리 살아요. 아니면 우리 죽어요 자다가. 그래서 밑에 있는 혈압을 올리질 못하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혈액이 없어. 내보냈는데 다 쓰고 돌아올 혈액이 없어. 그러니까 근육이 어때요? 쥐어짜서 양치를 해야 되는데 치약이 꼭지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쥐어짜서 말아 양치하고 붙여서라도 가야지. 해야죠. 그러니까 자다가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다리 쪽에 네. 쥐가 많이 나는구나.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량을 늘려야 쥐가 안 나는 건데 그놈의 마그네슘만 네. 이 결국 혈액 순환만큼 아니 혈액 순환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혈액의 양이다. 예. 그럼 피가 부족하다. 가만히 있어봐. 빈혈? 네. 이거부터 떠올리실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거밖에 몰랐어요. 빈혈은요 질병이에요. 진짜 부족한 거예요. 예, 빈혈은 진짜 부족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네. 약 먹어야 돼. 의료보험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질환이에요. 빈혈이 있으면 위험해요. 길거리 가다 팍 쓰러지고. 그러니까 빈혈도 피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흔히 적혈구, 뭐 맞아요. 헤모글로빈 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혈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피 검사? 네, 네. 이게 주사기로 피 조금 네.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갖고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 들었나. 이 헤모글로빈이 아까 말한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가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봐서 너무 적네? 그러면 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철분제를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방울의 질을 보는 거예요. 질. 그 한 방울 속에 네.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 한 방울 속에 헤모글로빈이 적게 들었다 그러면 혈액의 질이 무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제 먹어야 돼요. 근데 빈혈이 아니어도 빈혈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라 하잖아요. 그러면 빈혈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냐.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방울의 질은 괜찮아.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네. 총량이 부족한 거야. 총량. 빈혈은 피의 성분의 질을 네. 판단하는 거고 총량이 부족하면 또 다른 아니 예를 들어서 밥이 맛있게 됐어요. 근데 식구가 10명인데 밥이 한 그릇이야. 한 그릇. 그거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 그냥 제일 중요한 세포만 먹고 나머지 세포는 소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빈혈이 아니어도 혈액 부족에 시달릴 수가 있구나. 옛 어른들은 알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혈허. 허혈 뭐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동호보감에. 혈허. 그 옛날 어른들이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혈 이런 말은 없는데 혈허, 음허, 신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재해석하면 혈허는 혈액 부족, 음허는 체액 부족, 신허는 호르몬 부족. 그런 걸 다 하셨네. 동호보감에 써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제 언어로 환자들에게 쉽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체액이 부족해도 안 되고 혈액이 부족해도 안 되고 호르몬이 부족해도 균형이 깨져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피의 양이 부족하면 그럼 세포들이 굶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어지고 세포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네요. 보시면 국가에서도 세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도와주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분들만 기초수급자로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근데 기초수급자 거기에선 탈락이 됐지만 어려우신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혈 이거는 기초수급자고 기초수급자는 아니어도 삶의 질이 떨어지셔서 부자 되는 게 꿈이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게 혈허라고. 혈허. 요즘 나라 살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업돼서 아프신 분들, 자녀가 아유. 결혼 안 해서 화병 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막 그리고 퇴직해서 또 남편 퇴직, 아내 퇴직, 사회적 상황하고 건강도 매우 밀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돌아가야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 삶에 집중해질 수 있는데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미국 상황 막 주식 그렇죠. 때문에 또 보이스피싱 있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막 돈 날려가지고 화병 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위협하는 자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는 세계하고 세상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모호하잖아요. 세상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고 내가 잘 살아야 또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이제는 저는 이제 좋은 어른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부자 되고 이런 거보다 좋은 어른이고 싶다. 이제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삿된 표현으로 그냥 늙은이가 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젊어지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 살아온 세월이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했고 제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자산이잖아요. 제가 젊은이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거는 경험밖에 없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그렇지. 너 애기 셋 낳았냐? 그리고 또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주변에서 도와주신 사람들 생각하면 나도 그 경험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다가갈 수 없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알잖아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되지 않는, 진짜 내 몸으로 부딪혀서 돼야 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전 나이 먹는 게 값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아유, 이미 좋은 어른이시고요. 그 집 애들 잘 크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엄마 만나서. 저는 제 아이들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벌이 좋거나 외모가 좋거나 뭐 벌이가 좋진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존감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라든가 또 이렇게 타인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저 때는 저는 애기 낳고 약국 가느라고 그 나이 때 저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따뜻한
야타하게 세상을 보더라고요. 아니 뭐 벌이는 엄마만큼 안 되겠지만 외모는 엄마보다 나은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막내딸 소원이 네. 상속녀예요. 네. 저희 집 아이도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빠가 전혀 노력을 안 한다고 맞아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엄마 과로하지 마 막 이렇게 하다가도 엄마 그래 엄마 열심히 일해야지. 아니 결국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돈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자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혈액이 있어요. 혈액이 있어야 100살까지. 저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남주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스키마, 핵심 신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핵심 신념이 뭔가 찾아봤더니 배워서 남주자. 중요하죠.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오라버니나 저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관종기가 있잖아요. 제가요 이게 배워서 남주고 네. 싶은 분들의 택배 차량 역할. 맞아요. 이거 쫙 네. 날라다니는. 그러니까 이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남을 줘야만이 맞아요. 이게 만족감이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보람이 생기는 근데 거죠.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혈액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뇌가 혈액으로 가득 차야 촥촥 이렇게. 제가 한동안 헌혈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 특정 지역을 여행하고 왔더니 뭐 1, 2년 헌혈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셔서 그 뒤로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헌혈이 뜸해졌는데 헌혈을 하다 보면 전혈이 있고 혈장 맞아요. 헌혈이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혈장은 피의 특정 성분만 뽑아서 헌혈하는 거잖아요. 그 혈장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혈액을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커에 담가 놓으면 네. 밑에 빨갛게 이렇게 이 고체 상태로 내려가 있는 게 있고 맑게 뜨는 게 있어요. 약간 노르스름하게. 네네. 빈혈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덩어리들 중에서 적혈구만 제대로 돼 있는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혈장, 이 혈장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혈장을 따로 헌혈을 하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파트는 아니어서. 네네. 근데 어쨌든 혈액이라는 거는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덩어리들하고 혈장의 다 총합이죠. 그러면 혈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것이 있다는 바로 얘기네요. 혈허. 아까 말한. 네, 이게 혈장액을 늘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혈구가 부족할 때는 질병으로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혈장이 부족한 거는 질병으로 보질 않는 거죠. 물론 아주 부족하면 질병으로 가지만 혈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빈혈, 정말 피 한 방울의 성분이 부족할 때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결핍된 것들은 진단과 적절한 치료와 또 약물 투입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앞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혈액의 양이 부족한 네. 걸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포 몸이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혈장액 포함한 혈구액을 혈액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위장세포에 가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화효소. 그러니까 혈액을 원료로 소화효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면 소화효소도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혈액을 원료로 머리카락이 자랄 거 아니에요. 네네. 혈액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안 자라겠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손톱도 잘 부스러질 거고요. 피부도 부석부석할 거고요. 혹시 수면 습관도 영향이 당연하죠. 있어요? 혈액이 충분해야 이 혈액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 멜라토닌이 우리를 재워요. 혈액이 없으면 멜라토닌을 만들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이 오기도 하고. 예,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혈액이 있어야 눈이 촉촉해요. 그래요? 예, 안구건조증이 오겠죠. 눈은 그냥 물덩어리인데. 그것도 그거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그냥 다 말씀해 보세요. 발바닥도 갈라지겠죠. 눈바닥 그러네요. 근데 발바닥 갈라진다고 병원에 가면 뭐 줘요? 아니, 그런 거 안 뭐, 주잖아요. 네. 그냥 보습제 바르고 로션 바르고. 이게 제가 해야죠. 말하는 거는 안구건조 있으면 병원에 가면 인공 눈물 주고 소화 안 되면 소화 효소 주고 위장관운동 촉진제 주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그
그거는 불편함을 개선해주고 근본적으로는 혈액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손발이 차가워. 손발이 차갑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발로 갈 혈액이 없는 건데 이제 손발 차가운 것은 병원에서 뭐 레이노드 증후군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서 질병을 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의원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건강원으로 가서 사실 그냥 혈액순환제 먹으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보양식을 먹어요. 이농삼, 흑염소 이런 그런 걸 드시는데 그런 게 뜨거운 성질이거든요. 근데 혈액이 없는 상태에서 몸을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더 그러네. 쫄겠죠. 그래서 드실 때는 일단 손발이 따뜻해요. 근데 그때뿐이네. 네. 근데 장기적으로 혈액이 더 쫄아요. 그래서 다음 계절에는 더 차가운 거. 그러면 알게 모르게 혈액을 빼앗기는 생활 습관들이 있겠네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소화 안 된다, 눈이 퍽퍽하다, 탈모가 온다, 뭐 생리통이 있다. 네. 나갈 혈이 없으니까 그 자궁을 비워줘야 또 채울 수 네, 있잖아요. 네. 난자가 또 나오려면 자궁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새밥을 푸지. 그러니까 그러네.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이 오는 거예요. 혈액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다들 진통제 먹고 있고 소화제 먹고 있고 탈모약 먹고 있고 발바닥은 박박 긁어서 바세린 바르고 있고 그러네요. 막 네. 뜨거운 보양식 먹고 있고 이거를 제가 약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혈액을 늘리면은 다 해결되는데.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담배를 많이 피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또 혈액이 줄어들거나. 그 여성들이 생리통이 있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찐다고 안 먹으면서 커피는 또 피곤하니까 쪽쪽 마시니까 그러면 피가 마르네. 얼마 전에 그 이교육 교수님도 유퀴즈 나와서 네네. 요즘 아이들 암 발병부터 이게 젊은 다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농사의 기본이 물이듯이 내 몸속에 치유의 기본은 혈액이다. 그러고 보니까 얘부터 어른들이 야, 너 사람 피 말리는구나 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네. 맞아요. 그게 피 말리는 게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피가 말라서 생기는 모든 질병들을 그냥 증상만 완화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 우리가 피를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이제 혈액이 콸콸콸콸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혈장액을 늘리는 거잖아요. 아까 그 혈장액이 네, 부족하다는 네. 게 혈장액을 늘리는 거의 핵심이 바로 소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좀 따로 한번 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혈액이 부족해져. 또 혈장액에 꼭 들어있어야 될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알부민 들어보셨어요? 네네네네.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맞아요. 들어는 봤죠. 네, 이게 다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있어야 삼투압에서 물을 꽉 잡아요. 네. 그럼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혈장액이 채워지질 않겠네. 많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입맛 없다고 그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 커피, 빵. 네, 이런 것만 드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혈장액을 늘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미네랄이 너무 네. 중요해요. 미네랄이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의 핵심이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나친 고염식도 안 좋겠지만 네. 지나친 안 저염식도 좋아요. 피의 양을 늘리는 네, 데는 그리고 지나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혈액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적당한 단백질 섭취, 적당한 소금 섭취, 그리고 혈액이 또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근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이 근육의 힘으로 다시 혈액이 들어와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근육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원리들이 다 우리의 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리고 근육이 요인들이요. 많을수록 근육이 혈액을 저장해줘요. 네. 혈액의 저장고가 돼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죽을 먹어요. 근데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대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만 먹으면서 만보씩을 막 그러면 죽기 살기로 걷는 네. 어떤 결과가 될까요? 너무 무리하시는 그죠. 건데요? 운동을 하는 것은 혈액을 소비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혈액이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잘 때, 쉴 때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죽 먹고 무슨 혈액이 있어요. 그러니. 운동할 때 다 써버리니까
운동은 자극이고 자극을 받고 근육이 생존하기 위해서 두꺼워지는 게 이제 네.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데 혈액이 없으니까 근육이 못 만들어지니까 염증만 생기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그래. 악순환이죠. 그러네요. 혈액이 없으니까 소화효소가 또 안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다각적으로 봐야 네.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전, 우리가 50대 이전에는 열심히 사는 게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자기 세계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지만 50대 이후에는 열심히 사는 게 생존에 불리해요. 건강을 해치니까. 네네. 50대 이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게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살아야 돼요. 내 피를 지켜라. 네, 혈액을 지키는 게. 아, 소모하지 않고 네. 혈액이 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뼈에서 만들어져요. 뼈도 늙잖아요. 그러네요. 50대 네. 이후에 여성들은 급속히 늙거든요. 호르몬이 딱 줄어들면서. 네. 만드는 혈액은 줄어드는데 쓰는 혈액은 똑같다. 50대 이후에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막 안 하던 거 하다가 다 질병. 아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나친 저염식이 안 좋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어디 가지 마시고 한 편 더 뜨고 가셔야 돼요. 저염식 얘기 제대로 하고 가세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분의 피를 지켜야 한다는 거. 맞아요. 피를 지키기 위해선 지나친 저염식 주의하시고요. 고염식은 물론 당연히 안 됩니다. 단백질 적당히 챙겨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그러면서 좋겠습니다. 이제 제품을 음. 복용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철분 엽산? 뭐 그런 거죠.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조혈제라고 해가지고 혈액이 좀 잘 만들어지게. 네. 이제 철분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고 철분제를 굳이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 없고. 예. 왜냐하면 철분 자체가 인간에게 그렇게 득이 되지만 않거든요. 네. 철분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산화적 스트레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드시고 피를 보충해야 돼? 그럼 무조건 빈혈이야? 이건 또 아니에요. 아니죠. 혈액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하셔서 보충을 하시면 또 삶의 질이 높아지죠. 결국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또 약은 더욱이 친절한 약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실 겁니다. 자, 피를 지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살지는 네. 않겠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요. 매운맛을 자꾸 뇌가 원한다고 네, 뇌에다 네. 갖다 바치면 피똥 싸잖아요. 네, 네, 네. 뇌가 좋아하는 거 말고 몸이 좋아하는 걸 먹거나 민중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뇌의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협치해라. 진짜 속 안 저 먹어. 안 쳐먹어요. 오라버니가 여기서 소금만 먹잖아요. 10년 젊어져.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음식 어떻게 드십니까? 물론 맛있게 드셔야죠. 자,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게, 짜게, 싱겁게? 글쎄요, 인생의 맛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맛도 마찬가지겠죠. 자,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도 이재영 약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맛있게 먹는 게 죄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닐까? 너무 달게 먹네, 너무 짜게 먹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게 이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 몸을 내 것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 몸은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미생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생물들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어줘야 우리가 건강해요. 이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돼야. 예.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영역이 있고 몸의 영역이 있고 뇌의 영역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맛은 사실은 뇌의 영역이에요. 뇌가 어떻게 느끼느냐? 예, 뇌가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을 좋아해요? 단 맛. 왜? 뇌는 포도당을 원료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주 급할 때는 지방을 쓰기도 하지만 그때는 네. 막 매연 물질이 많이 나와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원해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뇌는 포도당을 막 계속 먹으라고 단 거. 이게 단 게 유독 당길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분주하게 하고 네. 좀 늦게 들어갔는데 9시에 테이블 위에 초코과자가 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먹어야지. 하나를 살짝 먹었더니 멈출 수가 자라라라라. 눈이 확 네. 떠지더니 멈출 수가 없는 뇌가 거예요. 배고팠던 거예요. 결국 끝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뇌가 또 좋아하는 게 소금 좋아해요. 아, 짠맛. 네, 뇌는 신경세포 덩어리잖아요. 신경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흐르는 관을 상수도, 찌꺼기가 흐르는 관을 림프. 아, 네. 아, 다르구나. 집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집에 상수관이 있고 하수관이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 집에 또 없으면 안 될 게 이 전기 배선. 아. 그러니까 신경세포.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신경세포, 중추성 신경세포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말초성 네네네네. 신경. 뇌는 그냥 신경세포 덩어리예요. 전선 다발. 근데 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을 주고 받으려면 소금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어야 신경세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면서 네. 막 정보 전달을 해요. 아. 그러니까 뇌는 전기가 흐르려면 나트륨이 꼭 있어야 돼. 그냥 짠맛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부터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소금을 안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소금 친 계란 후라이를 먹어봤더니 너무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한동안 저염식 네.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오라버니도 저염식의 피해자시군요. 네, 소금을 웬만하면 안 치는 네. 그럼 엄청 피곤하셨어요. 그런 식단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래서 선비가 되셨나 보다. 지나치게 짜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 이제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뇌가 길들여진 거죠. 아. 우리 몸은 생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 적응해요. 아. 이 사람이 소금을 안 먹으니까 소금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어. 재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 매운맛도 마찬가지일까요? 매운맛은 자극이에요. 맛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매운맛은 통증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통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살려고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뇌에서 막 뿜어대거든요. 네네. 엔돌핀이 내가 만들어내는 몰핀.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마약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면 마약이잖아요. 네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약 물질을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매운맛을 잘하는 음식점이 중독성 있는 음식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핀, 엔돌핀. 그 식당을 꼭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매운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자극을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독의 시초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음. 뇌가 피곤한데 커피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혈액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이 커피는 혈액의 방향성을 말초에서 중초로 바꿔요. 그래서 손발로 갈 혈액까지 끌어다가 뇌에다 이렇게 받쳐요. 그러니까 뇌가 엄청 좋아하죠. 졸리다가도 커피만 마시면 뇌에 혈액이 막 들어오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카페인 부족이다라고 말하기에 몸이 이제 약간 네. 처진다 싶으면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야, 커피 좀 갖고 와. 네. 이거네요. 커피 먹으면은 그 민중들의 피를 빨아서 상납을 하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러니까 항상 공종, 상생 이게 내 몸에서도 일어나는 게 보세요. 매운맛을 자꾸 뇌가 원한다고 네, 뇌에다 네. 갖다 바치면 그 통증이 핥히고 한 쓰나미. 아. 피똥 싸잖아요. 네네네. 아. 화장실 갈 때 아프잖아요. 막 아프잖아요. 설사하고. 네. 왜 설사하는 줄 아세요? 매운맛은 핫이에요, 핫. 불 끄려고 내 몸의 점막세포들이 소방차를 불러서 물을 막 그러면 몸이 탈수되죠. 그럼 혈액이 부족해지죠. 이게 매운맛도 사실은 뇌의 독주예요. 아. 그러죠? 단 건 어때요? 인슐린 저항성 유발해서 대사성 질환 오죠. 소금 어때요? 너무 막 짠 거 먹으면 어때요? 고혈압. 아, 그러네. 예, 혈액량을 범람을 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신맛은 어때요? 신맛은 좀 달라요, 결이? 네, 신맛은 좋은 맛으로 봐요. 아, 오히려.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뇌가 좋아하는 거 말고 이 미생물들, 몸이 좋아하는 걸 먹거라. 이렇게 민중의 소리를 좀 들어라. 이 독재를 하지 말고 뇌의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협치해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음식을 먹어라. 그렇죠. 그게 신맛은 장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네, 유산균, 산. 그러네. 신맛. 네. 그래서 산성 환경을 장이 좋아해요. 거기서 나한테 유익균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신 걸 먹으면 또 신 것은 알칼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나 밀가루로 먹어서 몸이 산성화돼 있을 때 얘가 가서 중화를 해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나마 예쁜 게 레몬 식초 네, 이런 거 좀 많이들 먹더라고요. 먹죠. 아유 참 이쁘다. 근데 걔네 아이들은 꼭 그렇게 인스타에서 이쁘게 해야만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그럼요. 먹죠. 그냥 우리 물김치 먹고 신김치 먹고 네. 깍두기 먹고 이러면 다 시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신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안 먹어. 김치 이런 건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레몬수 예쁜 거 인스타에 나와 있는 우아하게 그런 것만 먹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단 거 먹지 말아라, 짠 거 많이 먹지 말아라, 매운 거 먹지 말아라 하지만 신 거 먹지 말아라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 것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위 점막이 체질에 따라.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점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뭐 위염, 유궤양 있는 사람들이 신 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몰라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신맛은 좋죠. 짠맛, 단맛, 매운맛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죠. 한 차원 높은 맛이네요. 좋은 맛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것이 피의 양이다. 네. 혈액을 지키려면 적당량의 소금이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래서 지나친 저염식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 이계호 교수님이 네네. 퀴즈에 나와서 네네. 소금 얘기해가지고 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계호 교수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방송을 같이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네.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교수님 유퀴즈 나오셨던데요? 교수님 핫하신데요? 막 이랬더니 좋다고 청년들이 봐서 너무 좋다고. 젊은 사람들이. 네, 근데 저랑 교수님이랑 물 얘기, 소금 얘기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교수님이 저한테 이 학사하고 우리는 뇌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네네네. 비슷해요. 교수님도 자연스러운 네, 되게 뭐 태초 먹거리 말씀하시면서 맞아요. 태초 자연의 몸으로 네,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얘기. 저랑 만나면은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둘이 뭐 좀 하자 맨날 그랬는데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늙었어. 이 학사가 뭐 좀 버려봐. 아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교수님하고 저는 옛날부터 네. 이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원리인 즉슨 삼투압이라는 것 때문에 네. 삼투압이 뭐냐면 용매하고 용질이 있을 때 이 똑같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한다고 하잖아요. 용매는 물, 용질은 건더기. 물이 이동한다고요. 근데 적정량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물이 빠져나간다. 그렇죠.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배추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요. 농도를 맞추려고. 그게 왜 중요하냐? 이 혈액 속에 혈장이 있고 혈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혈구, 백혈구, 적혈구 이런 혈소판 이런 애들이 세포예요. 세포. 이 세포는 적당한 환경이 아니면 터져서 죽거나 쫄아서 죽어요. 그래요. 이 물고기들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강물에 넣으면 살아요? 안 되죠. 못 살아요. 네네. 조건이 맞아야 살아요. 이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적혈구도 백혈구도 혈장 안에서 0.9%의 소금 농도가 맞질 않으면 죽어요. 터져서 죽거나 쫄아서 죽거나.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그 뇌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뇌가 신장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물 못 나가게 막아. 물 빼던가. 또 입에다 전달해가지고 물 먹어. 그래서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어서 희석시켜서 0.9% 맞추던가 이런 식으로 맞춘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한동안은 너무 짜게 먹어서 문제였는데 그 뒤로 싱겁게 먹어라 해서 이제는 너무 싱겁게 먹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적정 농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체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으면서 물만 많이 먹으면 간을 맞추려고 0.9%를 맞추려고 오히려 소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0.9%는 맞추는데
적죠. 혈장이 소변으로 빠져나갔어. 혈장액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간 맞추려고. 그래서 사람도 간이 맞아야 되고 음식도 간이 맞아요. 네, 인간관계도 간이 맞아야 네, 되고. 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양수의 농도, 이 혈장의 농도가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금이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흔히 나트륨 얘기는 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네, 그렇죠. 70%가 물이려면 소금이 물을 잡고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빠져나간다니까요. 적혈구 살리려고. 그 왜? 농도를 맞추려고. 예. 왜 적혈구가 없으면 산소 운반을 못 해요. 적혈구가 다 터져버리면 우리 죽어요. 산소가 안 그러니까 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은 쉽게 말하면 맹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금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충족시켜 주진 못하고 물만 또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농도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물이 또 농도가 빠져나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농도를 지키려고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농도는 지켜야 돼. 농도는 어떻게든 유지해야 돼. 어떻게든 유지. 그걸 살려면. 항상성. 36.5도를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네, 추우나 네, 더우나 네, 네. 항상성. pH 7.34 유지해야 돼요. 알칼리성. 네네. 항상성.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소금은 안 먹고 물만 네. 들이다 먹으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혈장 같이 빠져나가고 네. 몸에 좋은 성분도 나간다. 그런데 너무 짜게 먹으면 0.9% 유지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물 계속 갈증. 내 몸이 살려고 물 먹으라고. 그러고서 0.9% 맞췄는데 혈액량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네. 터져요 이제. 그래서 짜게 먹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하루 권장량? 네. 뭐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뭐 강호동 씨 먹는 양하고 네. 오라버니 먹는 양하고 권장량으로 사실 제가 먹는 양하고 강호동 씨 먹는 양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저 많이 먹어요. 오라버니 밥 안 사줬잖아요, 저 저. 많이 먹어요. 네. 오늘 드시고 가시죠. 아니 근데 네. 난 사실 강호동 씨랑도 안 먹어봐서. 사람마다 권장 밥그릇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소금은 더 심해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정할 거네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택배 하시는 분들은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몸 밖으로 나오는 땀은 다 짜요. 이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땀도 짜죠. 눈물도 짜죠. 콧물도 짜죠. 오줌도 짜죠. 농도가 다 짜요. 그런데 가만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러고 있는 분들하고 권장 소금량을 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코끼리 냉장고 넣기라고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자기의 적절한 음수량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했을 그러게요. 때 소변량 보시라고요. 소변. 세포 속으로 싹 스며들고 이제 내 몸에 찌꺼기 걸르고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6 내지 8회. 그 정도. 그리고 네. 시원하게. 한 번 볼 때 콸콸콸콸. 네. 콸콸콸콸. 그리고 막 탁하지도 않고 너무 거품 나지도 않고 색깔은 약간 샛노란. 요 정도 수준이면 건강한 건데 막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 이거는 저염식인 거죠. 소금은 안 먹고 물만 너무 많이 먹는 거고 또는 너무 화장실 안 간다. 참고 일하느라.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소금이 너무 이제 물을 물이 너무 안 부족해. 먹은 거예요. 물이 부족해. 이건 너무 또 적이에요. 그럼 그 척도가 소변의 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한 번 소변 볼 때 뭐 200cc, 300cc 해서 맞아요. 소변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그렇게까지 뭐 얼마나 오라버니 혼자 뭐 140살까지 살라고 적당히 너무 유난 떨지 그래도 말고. 이제 하루에 3시간 간격이다. 뭐 이 정도 해서 한 8번이다. 근데 이제 저는 막 뭘 지키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탄력성.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좀 집중해서 하느라고 소변 안 마르죠. 한 4-5시간 못 볼 때도 못 볼 때도 있고 있고, 뭐 쉴 1시간 반 만에 볼 네.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탄력성을 유지해야지. 제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가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쁘니까 절대 안 먹어야지. 오라버니 저 알지만 저 음주 가물을 좀 그럼요. 즐기잖아요. 네. 많이는 안 먹잖아요. 아니 그래도 행복하게 드시죠. 예, 네. 어떤 분들은 제가 나쁜 건 1도 입에 안 먹는 줄 알아요. 근데 전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건데 매일 안 먹는 거고 술을 먹더라도 내가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치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독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일상으로 다시 네. 복구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이게 중요하지. 소변을 반드시 막 3시간에 한 번씩 봐야 돼. 이거는 아직 10분 남았어. 치맛 넣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 왜 370회가 안 나왔지? 뭐 약간 이것도 근데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건강 염려증이 또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싸고 싶을 때 싸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6번에서 8번, 예, 그 정도. 보통 200cc에서 그리고 300cc가 이제 콸콸콸 수면 나올 시간에는 정도로. 안 보는 게 좋죠. 근데 그걸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아, 신호예요. 야간요도. 뭔가 아. 뭐 몸속에 염증이 많다. 아.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신호.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존의 신호로 보고 왜 이렇게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를 보고 균형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저도 밤에 자다가 한 번 정도 네. 화장실 갔다 오는데 저는 잠은 잘 자는 네. 편이에요. 눕자마자 자고 설령 깨서 화장실을 갔다 와도 바로 잠드는 편이라 네.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사실 저녁 때 물을 좀 먹거든요. 그 나쁜 습관. 그러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저염식을 하다 보면 네. 물 먹은 거와 해서 그렇죠. 밤에 8시간씩 소변을 안 보고 참기는 힘든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런 거 고쳐야 되고요. 나이 들수록 호르몬이 부족해져. 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네, 있는데 네. 이게 항이뇨 호르몬. 나를 푹 재우게 하려고 오줌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오라버니도 모르는 게 몰랐네, 많구나. 몰랐네요. 아침마당에서도 한 번도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음. 아이 말했는데 오라버니가 그런 잊어버렸겠지. 건가 보다. 네네네. 근데 그 호르몬이 우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 호르몬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낮에 너무 열심히 활동하거나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살면 호르몬을 만들. 제가 좀 열심히 살긴 하죠. 네. 그러면 바소프레신이 없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기도 하고. 밤에 소변 안 보고 참게 해주는 네, 그런 그러기도 호르몬도 하고 또 있구나. 몸속에 염증이 많잖아요. 그럼 내 몸이 나를 재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염증 없애는 게 중요하겠어요? 염증 없애는 게 더 염증은 중요하죠. 불이잖아요. 네. 불. 아, 불을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긴 그렇죠. 한데. 그러니까 소변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다고 할 때 뇌가 나를 재운 거지 몸이 자진 않아요. 그러니까 뇌가 나를 재워서 다른 장기들도 쉬게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장기들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예. 그 부산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염증을 없애야 내가 살지 불이 온몸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사실 밤에 장기가 일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직전에는 뭐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어. 그 신호로 기본적으로. 예, 그냥 소변이 그러면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아니면 깬 김에 소변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데요. 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변하고 상관없이 아. 깊은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서 깬 김에 그러고 보니 소변이 네. 마렵네 해서 화장실에 그냥 이유 가는 찾아서 거고. 가는 거죠. 어. 그게 뭔지 모르고. 근데 리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가 리듬을 잃는 게 건강을 잃는 거. 수면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렘 수면, 비렘 수면. 이게 이렇게 적당히 리듬을 맞춰야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데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으면 우리를 안 재워요.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지금 네가 잘 때냐? 아, 깨어 있어야지. 아니면 호랑이가 너 잡아먹지. 정신 차려 너 지금. 너 지금 호랑이가 잡아먹어. 옛날 유전자가 우리에게 생존에 유리하게 심어놓은 정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깬 김에 화장실 가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변만 봐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계속 관찰한 거예요. 재밌어요. 네, 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지나친 저염식 위험하다. 네. 물론 고염식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면 내 몸의 나트륨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다고 모두에게 정해진 소금 권장량을 따르는 건 또 좀 무리가 있을 수 저는 있다. 그거는 반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의 나트륨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전통 방식 좋아해요. 아. 이교육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일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게 물김치죠. 아, 국 끓여라. 물김치가 참 좋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못 담고 요즘 있네요. 바빠가지고. 물김치는 황인철 교수가 참 잘 담그는데 그래요? 네, 네. 아침마당에 나와서 과일 물김치 좋죠, 담그셨는데요. 좋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그 김치가 안 썩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금 들어가지. 유산균 만들잖아요. 좋은 균 나오지. 아까 신맛도 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거기 또 파이토케미칼 각종 그 네. 식재료들이 주는 항산화 성분 많지. 그러면 뱃속에 미생물들이 익어먹고 상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김치 많이 권하고
또 국 있죠. 국.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젓가락으로 국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반은 맞고 반은 다 틀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매우고 텁텁한 어. 짠 국이나 찌개는 젓가락으로 먹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 국물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부대찌개라든가. 네. 뭐.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소금물에서 살지만 네. 그 고기를 잡아서 소금을 치면 죽어요. 아. 그래서 음식 자체가 짠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 음식은 삼삼하게 먹는 게 맞고 음. 부족한 소금을 국물의 형태로 채워요. 아. 삼삼하게. 아. 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질이 그렇죠. 네. 우리가 해장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맑은 국물, 콩나물국, 미역국, 조개국, 북엇국, 설렁탕 이런 거 이렇게 어쨌든 맑은 국을 콩국수에도 네, 소금은 네, 한 꼬집. 아니 오라버니 진짜 소금 안 먹어. 저안 쳐먹어요. 오라버니가 여기서 소금만 먹잖아요. 10년 젊어져요. 그래요. 네. 음. 세포가 쫙 펴져요. 아. 에너제틱해져요. 아. 왜냐하면 세포가 물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가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짠 음식을 권장하고 오. 있는 거 아닙니다. 짠 음식 드시면 안 짠 음식,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짜게 먹거나 막 젓갈을 먹거나 막 짠 김치, 생김치 막 이런 걸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네. 위암, 대장암 이런 아. 거 걸릴 수가 있고요. 소금 물의 형태를 추천해요. 아, 소금 물의 형태. 소금을 물에 탄 좋아요, 그 소금 좋아요. 차. 음. 그래서 제가 소금 차라고 표현도 해요. 아. 커피 대신에 소금차 드시라고. 물김치, 네. 맑은 국, 네. 지리.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병원에 입원하면 네. 감기 환자든 암 환자든 그러니까 경증이든 중증이든 모든 환자들에게 다 수액 다 수액을 놔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아. 치유의 기본이 물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그냥 물이면 먹으라고 하지 모두로 이렇게 그러겠네. 거기에 소금 들어있어요. 그러겠네. 생리식염. 아. 포도당도 들어있고 뭐 알부민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 기본은 생리식염. 생리식염수의 농도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정도. 맹물 수준의 간이 아니라 예. 생리식염수 예. 정도의 간은 지키자. 생리식염수는 근데 사실 짜요. 0.9%? 0.9%좀 짜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맛있게 소금을 적당하게. 네, 그냥 내 입에 맞게. 이게 언젠가부터 뭐 결혼 선물 답례품, 돌잔치 답례품으로 소금을 주는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좋아요. 특히 뭐 히말라야 소금, 뭐 핑크 소금. 아, 이런 소금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왜 선물 받은 소금 활용하시고.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주도 가는데요. 네, 네. 제주도 용암 소금이라고. 아. 용암 물에다가 어. 했더니 소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구경 가보려고요. 건강한 소금을 먹는 것도 중요하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소금 저런 소금 따지다가 소금 탓이 아니다. 이렇게 놓치지 말고 네네. 일단 좀 집에 있는 소금. 집에 있는 소금 드세요. 근데 집에 있는 좀 소금. 맛소금은 별로. 아이, 그거는 또 좀. 조미료가 들어있어서 교감식 흥분시키거든요. 글루탐산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집에서까지 맛소금을 드시면 MSG의 개념인 맞아요. 거죠. MSG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지나치면. 그래서 밖에서 이미 많이 우리 들어오는데. 식당에서 이미 먹고 있으니까. 집에서까지. 그래서 집에서는 좀. 네, 적당히. 이 사실 모든 걸 적당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가 이렇게 뭔가 오라버니처럼 딱 이렇게 규격에 맞춘 삶을 그런 살려고 하지 사람은, 말아라. 괴로울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거든. 이게 단맛도 네. 그러니까 케이크도 절대 먹지 말아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그 단맛을 그래서 좀 단맛이 주는 행복은 우리가 그렇죠. 누리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그럼요. 되지만 매일 먹으면 안 네. 되지만 몇 끼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 즐기려고 하는 자세? 호기심이 가득한 자세가 중요하지. 확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막 이렇게 살다 혼자 남고 다 죽으면 누구랑 놀라고. 뭐든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 지나치게 적은 것도 네. 문제, 지나치게 규격화된 것도 문제. 그냥 좀 자유롭자. 네, 그냥 우리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못 먹으면 말고. 네. 그러나 그 회복 탄력성, 항상성에서는 벗어나지 말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루틴에서는 벗어나지 말고 루틴은 지키되 자유롭게. 그 범주를 잘 정해놓고 그렇죠. 지혜롭게 살아라. 네, 그래서 더 어려운가? 네. 아니에요. 적당히 사는 게 제일 네. 중요하네요.
대충 저는 열심히. 그냥 대충 살아요. 열심히 안 살려고요. 네.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다. 오라버니는 적당히가 어울리고요. 네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지인들은 다 대충 산다고. 아니 적당히와 대충이 좀 다를 수 예, 있겠네요. 대충은 조금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측근들은 아유 저거 약사라도 돼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저거 어디다 써. 네네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적당 대충 적절한 삶을 네.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네. 아유 제가 영광이죠. 다음에 또 나오셔야 돼요. 오라버니 밥 사주면 나올게요. 그럼요. 언제든지 짜지 않은 밥, 싱겁지 않은 밥 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짠 음식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저염식도 몸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당 약사 이지양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